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요즘 전국이 불장인 시기여가지고 요새 좀 마음이 조급해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국 부동산 불타오르는데 나만 집이 없나 싶고 영영 집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가 힐링 재테크가 이 테마인데 오늘은 그 내용에 딱 맞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사실 재테크를 도와드리는 것도 힐링이 되지만 이런 시장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알려드리면 그거에서 또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수강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또 무섭게 상승하는데 나만 집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집값이 되게 많이 상승하는데 나만 그걸 못 누리고 퇴보하는 것 같다.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주변에서는 누구의 조언이나 그냥 운으로 그냥 생각 없이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집을 샀는데 다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나는 집을 아직 못 사가지고 나만 못 벌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다. 그리고 요새 부동산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계속 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사실 최근에도 이제 투자 지역 분석반을 끝내고 이제 후기를 잘 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을 해드렸는데, 다들 워낙 열정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공부를 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가지고 다들 얼굴이 새카맣게 다 안 된 그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정말 조언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분들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조급해지시고 불안하신 분들이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요새 뭐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러니까 뉴스를 챙겨보지 않고 이것저것 보고서를 보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요새 수입도 막 흔들리는데 시장이 오를 때 투자라도 해야지 돈도 없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불안하고 조급하신 분들이 진짜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시장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막 정부는 대책을 발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고 또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반대로 또 부동산 가격은 뭐 매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달이나 몇 주 사이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너무 금방금방 가시화돼서 더 사람들의 마음이 조바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새 좀 부동산은 어떤가 한번 조금 알아보고 가자면 지금 부동산 가격 증감률을 보면 10월부터 올해 다시 분위기가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가 보면 전국이 불장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평균치예요, 이건. 뭐, 어떤 단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애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짧게 최근에 열흘간의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그 10월 1일부터 여태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최근은 약간 이쪽은 전세고 이쪽은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 쪽에서 보면 충남 쪽은 약간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제 블로그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길게 화면에 띄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불장이 건 맞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혼돈 그 자체다. 그러나 집값은 이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뭐 전세가도 뭐 이전에 뉴스 기사를 저도 봤는데 뭐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짧은 기간에 옛날에는 뭐 몇 년에 걸쳐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뭐 1, 2천이 오르든 뭐 몇 억이 오르든 이렇게 천천히 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또 짧은 시간에 한 달이나 몇 주 사이에 금방금방 막 신고가를 갱신하고 억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승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렸고, 뭐 또 그런 단지들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대부분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혼란스럽고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 보편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지인이나 호갱노노 사이트만 들어가도 한눈에 막 금방금방 어떤 시장인지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새는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뉴스만 봐도 어느 단지가 한 달 새에 인력이 올랐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또 이제 먹히기 때문에 뭐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은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조급함이죠. 사실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못 벌었어. 이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누구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냥 저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뭐 한 달 전에 샀다, 몇 달 전에 샀다. 이런 차이만으로 내 자산의 가격이 막 몇 억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자책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우울이 오고 좌절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나? 이런 조급함이 급 들어가지고 막 조팔찌가 오죠. 조급함과 팔랑귀와 지름신이 막 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런 조급함에 휩쓸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어 2017년에 발표된 8.2 대책 때도 그랬고 2018년에 9.13 대책 이후에도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었거든요. 막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가 몇 달만 지나면 그게 무색하게 막 쫙쫙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부가 이제 팔아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해서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해서 팔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배우자가 너 때문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 집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도 되고 스스로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고 정말 신경안정제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사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결국 자기 탓을 하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고 요새 조급함이 들고 너무 힘든 시장이고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건설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절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조급함과 팔랑귀와 지름신을 장착해가지고 막 달려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한 기존 시장이 가진 경제적인 원칙과 기준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시장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만 높게 반영이 돼서 이게 가격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마음이 어때요? 되게 갈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막 대책에 따라서 막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격 상승이 빠른 지역들을 보면 정부의 규제 대책을 피해간 이제 풍선 효과 기대 지역이다라고 하면, 특히 그 안에서도 새 집이고 거의 신축급이다. 그리고 막 로또 아파트가 뭐 청약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막 너도 나도 사람을 몰려가게 되죠. 그래서 대책이 발표가 된 다음 날이면 이제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 지역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서 그간 쌓여있던 매물을 한순간에 다 사가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또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나도 하나를 사야 되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6.17 대책 발표되고 김포가 그렇게 쫙쫙 가고 나서 사람들이 다음날 가서 정말 다들 샀고 밤 10시까지 계약서를 썼다,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 꺼놓고. 그래서 그럼 그때라도 산 사람들은 막 가격이 오르고 수익을 받는데, 그럼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 6.17 대책 발표 때 김포를 바로 가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었어. 그리고 이번에 11월 19일에도 추가 조정 지역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번 추가 조정 지역 발표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풍선 효과 지역에 갈 거야 라는 이제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그 다음에 예상되는 풍선 효과 지역도 꿈틀하면 바로 추가 지정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따라 들어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나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숨을 고르고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영원히 갈까? 언제까지 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난다, 정확히 언제 끝난다 이런 거는 신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냉정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심리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이런 시장은 사람 마음이 바뀌는 속도와 같이 정말 빠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대책 발표되고 막 거래 절벽이다, 거래 전혀 안 된다, 막 그때 1, 2억 뭐 급매물 나와도 사람이 안 온다, 매수자가 없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8.2 대책 발표되고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 얼어붙었던 시장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래 절벽이다. 그래서 이제 조정됐나 뭐 이런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거래가 안 돼서 한동안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 이제 얼어붙었던 시장이 어떻게 됐었나를 차트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분홍색이 전세 시세 가격 흐름이고요. 이 보라색 선이 매매 시세 흐름이고, 이 주황색 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세 시장 강도, 그리고 여기 민트색 요게 매매 시장 강도예요. 이 시장 강도가 사람의 심리를 이제 100% 반영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장 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매매 시장 강도를 보시면 2017년 8.2 대책이 발표됐을 때 심리가 확 꺾여가지고 시장 강도가 확 줄었죠. 그러면서 거래 절벽도 일어나고 가격도 급매물이 조정된 애들이 나와가지고 잠시 꺾였다가 금방 다시 가격이 시장 심리가 꺾여가지고 다시 시장이 활발해지고 가격이 다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때 9.13 대책을 발표했을 때죠. 이때도 시장이 강도가 줄면서 사람들이 이때 대출이 이제 안 된다니까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또 금방 회복이 됐었죠. 근데 이제 19년도에 초부터 한 중순까지
2019년도 한 10월, 7, 8월 이때까지 사람들이 관망세로 얼어붙었던 시장을 유지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돼서 그 상승폭이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 대책이 발표되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하면서 이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보면 우리가 대세상승장이라고 했던 2015년도부터 18년도에 이 상승세를 보면 어때요? 그래도 나름 완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책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게 꺼졌다 다시 올랐다 꺼졌다 다시 올랐다 하면서 이 상승폭이 오히려 더 나타나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되고 결국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고 그리고 얼어붙었던 것이 무색하게 더욱 크게 상승하는 장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욱 지금 같은 불장 분위기가 가세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돼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어. 근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내가 자금 사정까지 안 좋고 내 상황도 어려워.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자금 운용이나 흐름이 안 돼. 그러면 이 단기간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자신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투자자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작년 그 2018년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거주 막 1가구 2주택 옮기신 분들은 기존 주택을 빨리 팔아야지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빨리 팔아야 됐어요. 근데 대책 때문에 얼어붙어가지고 막 금매로 한 달 사이에 막 1억씩 빠지는 금액으로 막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간 아주 한두 달 이런 것도 버틸 수가 없어요. 특히나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선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는 되게 관망세가 유지됐었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은 이 많고 그런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건 나쁘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아닌 사람인 거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장이 좋건 나쁘건 버틸 수 있고 그걸 유지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투자를 하고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자산을 잃지 않고 수익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기존의 자산을 해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이랑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지금 시장이 어떻고 이런 걸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해결책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너무 정신없게 만드는 자료들이나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뉴스나 이런 정보는 우선 보지 말고 눈을 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냉정해질 수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현재 집을 마련할 만한 상황인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금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괜찮은지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황이 갑자기 청약 로또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물론 중도금은 무이자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잔금 치를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마이너스로
막 던져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운용이나 흐름을 꼭 점검하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움직임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위기의 시장은 우리가 길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순간일 수가 있거든요.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정상화되었을 시장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시장은 정상화, 이제 시장 경제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과 같이 움직이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를 떠올려 보고 그거에 맞게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끝이 존재해요. 혼돈의 시장도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서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나의 자산과 수익을 지켜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과 같이 좀 각종 규제 대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올랐어요. 수억이 올랐어.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세금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라고 하면 세금의 벽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종부세 가중된 거 하면 매년 세금을 엄청 내야 되죠. 그리고 양도세로 막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70% 60%를 가져가요. 그러면 뭐 양도세 70% 60% 내고 종부세 내고 이러면 결국 몇 억에 뭐 1억 정도 수익이 나서도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나 이런 대책에 대비해서 맞게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좋은 물건일지라도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물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잊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시장 원리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정상화됐을 시장에 맞춰서 기본에 충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혼돈의 시장이 끝나고 나면 결국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혼돈의 시장으로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부동산 투자는 한두 번만 하는 일회성 투자가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꾸준히 하셔야지만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자산이 늘게 되거든요. 한두 번 돈을 번다고 해서 자신이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지만 자신의 실제 자산이 늘어나는 게 맞고 부자가로 등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시장은 혼돈스럽지만 결국 정상화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 원칙, 부동산 투자의 원칙에 맞게 기본에 충실하셔서 세팅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자산을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점점 자산이 증식되고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물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물건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물건이 자신에겐 결국은 좋은 물건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제 이 영상을 다시 소리로 계속 들어보시면서 마음을 좀 다독이셔서 오래 갈 수 있는 투자로 수익을 내시고 자산 증식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고 이 시간을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걸로 좀 위로가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의 자료를 혹시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